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하나시스템에서 비욘드 15기 최종 프로젝트에서 SCM 시스템을 주제로 개발을 진행한 팀 하루살이의 발표를 맡은 장건희입니다. 저희는 프랜차이즈 기반 B2B 환경을 위한 공간 관리 시스템 SCM을 전담하고 실시간으로 추적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 TN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하루살이 팀은 총 5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품위, 발주, 구조, 설계와 백엔드 개발을 주로 하였고, 이기현님은 데이터 수집과 통계를 바탕으로 한 예측 시스템 구현, 이주민님은 주문 도메인과 동시성 제어 프론트엔드 구조 설계를, 장현영님은 회원 인증 인가 그리고 배포 및 CI/CD 구성, 최지혜님은 제품 도메인과 프론트 백엔드 연계를 맡아 진행하셨습니다. TN웨어 프로젝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총 4개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내용, 주요 기술 및 고려사항, 팀 협업 방식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순서인 프로젝트 개요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주제로 SCM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선택한 이유는 팀원 중 한 명이 인턴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발주 등록이나 계약 등록과 같은 업무를 맡았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SCM이라는 분야가 단순히 물류나 그런 재고 관리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운영을 하면서 혁신적인 영역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그 내용을 토대로 팀 전체 관점에서 SCM을 다시 한번 분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문제점으로는 가맹점은 주문 상태를 알 수 없어 반복 문의나 반품 같은 것도 수기로 작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본사 관리자는 이메일이나 전화 등 여러 가지 채널로 오는 주문 정리를 하느라 시간 낭비가 크고, 입고나 재고 정보도 분산되어 있어 업무가 단절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는 전화나 이메일로만 소통하다 보니 발주 이력이 누락이 되거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정보의 흐름과 실물의 흐름의 단절된 구조가 현장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SCM 솔루션들은 아직도 기능 단위, 즉 구매와 발주 시스템만 머물러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구매 발주 기능만 다루거나 문서 처리만 지원하여 실제 물류 흐름과는 단절되어 있고, ERP 기반 확장 모듈이지만 예측 가능이나 거래처 연동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실시간 재고, 배송, 반품 통계 예측 등 공급망 전체를 통합한 흐름 중심의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문부터 반품 폐기까지의 전체 흐름을 통합할 수 있는 SCM 플랫폼 TN웨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단편적인 기능이 아닌 실무에서 진짜 필요한 공급망 전체 사이클을 아우르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특히 단절된 정보 흐름과 단순 운영 도구란 한계 등을 해결하여 사용자 간의 역할과 권한을 구분하고 실시간 이력 관리와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개발한 SCM 전체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도식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4개의 주요 페르소나, 즉 사용 주체를 기준으로 역할을 정의했습니다. 가맹점, 본사, 거래처, 창고, 이 4개의 주체 간의 흐름을 연결하며 주문 승인부터 품위 작성, 발주 요청, 입고, 출고, 반품 폐기까지의 SCM 전 주기를 디지털화하였습니다. 각 주체별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사 내부에서도 3가지의 역할군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최고 관리자는 시스템을 처음 세팅하고 사용자 및 권한을 관리하는 최고 담당자이고, 책임 관리자는 품위 및 발주에 대한 승인과 요청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자는 가맹점의 요청을 검토하고 품위를 상신하며 실무 단위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으로 거래처 담당자는 본사의 발주 요청을 받아 승인하고 발주에 해당하는 제품을 출고하는 실행자이고, 가맹점 점주는 매장에서 필요한 제품을 주문하거나 반품, 폐기 요청을 통해 SCM의 흐름을 시작하는 역할입니다. 창고 관리자는 출고, 반품, 폐기까지의 전체 물류 이력을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이 구조는 단순히 조직도 형태가 아니라 실제 권한 기반 시스템과 연계되어 역할에 따라 화면 접근, 기능 접근, 승인 흐름이 분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 TN웨어 시스템의 전체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기능 구현이 아닌 실제 운영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AWS 기반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보시는 화면은 전체 아키텍처 구성도입니다. 어떤 서비스가 어떤 인프라 위에서 실행되고 각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이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는 개발한 뷰 코드를 GitHub에 푸시하면 GitHub 액션스가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빌드를 수행합니다. 빌드 과정물은 아마존 S3에 업로드되고 사용자에게 클라우드 토런트를 통해 정적 리소스가 전달됩니다. 이 모든 접근은 라우트 53에 연결된 도메인으로 연결되며 완전히 자동화된 정적 웹 배포 구조입니다. 백엔드는 스프링부트와 패스트 API 각각의 코드가 GitHub에 푸시되면 역시 GitHub 액션스가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여 아마존 ECR에 푸시합니다. 이후 ECS 파게이트를 자동으로 배포되며 ALB를 통해 외부 트래픽이 해당 컨테이너로 전달됩니다. 이처럼 CI/CD 자동화를 통해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코드 푸시부터 빌드 배포, 서비스 반영까지의 전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백엔드는 AWS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인 ECS 파게이트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ECS에는 두 가지 실행 방식이 있는데 EC2 방식은 인스턴스를 직접 띄워 관리하는 방식이고 파게이트 방식은 인프라 관리 부담을 줄여주는 서버리스 컨테이너 실행 방식입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파게이트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버를 직접 운행할 필요 없이 AWS가 인프라를 자동 관리해주고 트래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태스크를 확장 축소할 수 있으며 사용한 만큼만 과금되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과 운영 편의성이 뛰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RDS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엘라스틱 캐시를 통해 인증, 세션, 락제어와 같은 구조 캐시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 두 인프라는 모두 프라이빗 서브넷에 배치하여 외부에서는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구성했고 ECS와 동일한 VPC 내에서만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정해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구조도 실제 운영 환경을 고려해 구성하였습니다. ALB는 퍼블릭 서브넷에 배치되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 외부에서만 접근 가능하고 내부 컨테이너들은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하여 ALB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이 구조는 외부에서 ECS나 DB로의 직접 접근을 막아 모든 경우에서 통제된 흐름으로 한정시킬 수 있습니다. 보안 그룹과 서버넷 설계를 통해 외부 내부 트래픽을 명확히 분리하였고 또한 HTTPS 보안 통신을 위해 AWS 서티피케이션 매니저를 사용해 TLS 인증서를 확보하였고 모든 사용자 요청은 HTTPS 암호화되어 전달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주요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주문 배송의 흐름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맹점에서 주문을 등록하면 본사에서 이를 승인하고 창고에서 출고와 배송, 반품 처리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을 기준으로 각 단계에서 어떤 기능과 자동화가 적용되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담당자는 로그인 후 주문 등록 시 자동으로 매장 정보가 입력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운영 일정에 맞춘 납기를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제품을 검색 후 복수 선택해 장바구니처럼 담아 주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로 수량을 입력하면 총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실제 입력하면 우측과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화나 수기로 전달되던 과거의 방식과는 달리 웹 기반 자동화 프로세스로 전환되어 입력 오류와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문이 접수되면 본사 매니저는 해당 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창고 목록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이 저희는 재고 위험 탐지입니다. 특정 창고에서 주문으로 인해 특정 제품의 수량이 저희가 설정한 안전재고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리자에게 경고를 띄워줍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특정 제품의 품절이나 출고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창고 지정 후 승인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배송 요청이 됩니다. 승인된 주문의 창고 가용 재고를 차감하고 동시에 예약 재고 수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때부터 해당 제품은 배송대기 상태로 분류되며 후속 프로세스에서는 실제 출고 수량과 비교하여 출고, 입고, 반품 처리까지 자동화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가맹점, 본사 승인, 창고 분배, 배송 요청, 재고 상인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며 모든 단계는 시스템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핵심 흐름인 품위에서 발주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주문 승인 과정에서 위험재고가 감지되었을 때 일반 매니저가 책임관리자에게 품위를 상신하고
승인된 품위는 거래처 발주로 이어지며 이후 출고, 입고, 재고 반영까지의 전체 공급 흐름을 구현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주요 참여자는 본사, 거래처, 창고로 구성되며 오른쪽에 보시는 박스를 기준으로 각 경력을 어떤 기능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매니저가 품위를 등록할 때는 로고이나 사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입력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으로 불러오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결제자는 책임관리자만 필터링해서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을 발주할 때는 거래처를 먼저 선택하고, 거래처가 선택된 거래처와 체결된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 정보를 불러옵니다. 이때는 장바구니처럼 여러 제품을 한 번에 선택할 수도 있고, 수량을 입력하면 단가 기준으로 총 금액이 자동에 계산됩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 사용자는 업무 흐름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고, 모든 품위는 계약 기반의 데이터 흐름을 따르도록 제한되어 있어 데이터 무결성도 챙길 수 있습니다. 품위가 승인되면 다음은 자동 발주 등록 그리고 출고, 입고로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먼저 책임관리자와 품위를 승인 처리 후 그 내용이 자동으로 발주 요청으로 등록되며 거래처에서 발주 목록이 전달됩니다. 거래처 담당자는 해당 발주 요청을 확인하고 승인 후 출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고 처리된 발주에 한해서만 창고 관리자가 입고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입고 처리 후에는 해당 수량이 자동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각 역할별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 승인, 출고, 입고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자동 이력 저장 및 상태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저희 핵심 기능인 통계 및 예측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하며 그 기반 위에 수요 예측까지 연결되는 고도화된 SCM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통계 기능입니다. 저희 시스템에서의 통계 시스템은 매출 증대와 공급망 효율화를 위한 핵심 지표들을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본사는 의사결정을 더 빠르고 정밀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통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간, 주간, 월간 기준으로 나누어 조회가 가능하고, 시각화 도구로는 차트.js 기반의 막대, 선형 도너 차트를 활용하였으며, 필터링 기능을 통해 기간과 가맹점, 창고, 거래처 단위로 원하는 범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통계 하위 항목으로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주량 통계입니다. 본사와 거래처 간의 발주 데이터를 집계해 거래처별 발주 건수와 금액, 상품별 발주 수량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자주 발주되는 핵심 제품과 공급이 끊기는 비효율 제품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문량 통계입니다. 가맹점의 주문 흐름을 수치화하여 인기 상품의 집중도나 공급 편중 현상을 시각적으로 파악합니다. 특히 가맹점별, 메뉴별, 기간별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상품을 전략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폐기율 통계입니다. 창고 및 가맹점에서 발생한 폐기량을 전체 재고 대비 비율로 분석하고 제품별 폐기율을 시각화함으로써 낭비 요소를 식별하고 공급 전략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로는 재고 회전율 통계입니다. 제품별 입출구 내역을 바탕으로 회전율을 계산하고 저회전 재고는 폐기나 공급 중단 대상으로 식별하며 고회전 재고는 우선 재입고 대상으로 판단해 물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및 메뉴 판매 통계입니다. 전체 매출과 가맹점별 매출 흐름을 시각적으로 제공하고 메뉴별 판매량을 분석해 인기 메뉴와 구직 메뉴를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이나 프로모션 타이밍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선 통계 데이터와 외부 요인들을 고려한 예측 시스템도 함께 도입하였습니다. 단순 기록 분석을 넘어서 앞으로의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구조입니다. 예측은 다음과 같은 자동화 흐름으로 동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6시 가맹점 주소를 기반으로 날씨 정보와 공휴일 정보, 소비자 심리지수 등의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오전 7시에는 패스트 API에서 XGBoost 모델을 실행하여 과거 매출, 주문, 발주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주 예측값을 도출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오전 1시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해 정확도 지표, MAP, MAE, RMSE를 계산하고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예측의 정밀도는 대시보드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 단위로 필터링해 개별 정확도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와 예측 시스템을 통해 체인웨어는 단순한 SCM을 넘어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매출 극대화 전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수요 기반 생산 및 발주 계획 수립, 불필요한 제거, 소비자 수요 변화에 빠른 대응, 프로모션 타이밍 최적화와 같은 결과적으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전략 수립이 가능해지는 것이 체인웨어가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체인웨어 프로젝트에서 적용한 핵심 기술적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항목으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로는 실시간 재고 정확성을 위한 동시성 제어 구조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주문 승인 시 재고 수량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일 락 방식이 아닌 분산 락과 DB락을 도입하여 병행 도입하여 동작하는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DB 레벨에서 비관적인 락 적용은 락 어노테이션과 같은 로우 단위 락을 적용해 동시에 승인되는 트랜잭션의 수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를 원천 방지함으로써 예외 제시도 없이도 안정적인 승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레디슨 기반의 분산락 처리입니다. DB락만으로는 승인 요청 자체를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레디스를 통해 레디스에서 인벤토리 락을 선점합니다. 하나의 사용자만 락을 획득하고 나머지는 요청을 대기하거나 실패 처리되어 전체 승인 흐름의 선제적 동시성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시스템 적용 구조입니다. 서버에서는 레디스의 분산 락을 요청하고 그 후 DB에서는 비관적 락을 적용하고 재고 수량을 조회 계산합니다. 즉 분산 락에서 DB 락의 이중 구조를 통해 재고 충돌 가능성을 완전 제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저희 중요 기술로는 역할 기반 접근 제어입니다. SM 시스템은 관리자, 거래처, 창고 담당자 등 5개가 넘어가는 다양한 권한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접근 제어 정책도 그에 맞게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큐리티 폴리시 기반의 권한 제어, 기존의 프리 오토라이즈 방식은 유지보수에 불리하고 유지보수에 불리하기 때문에 체인웨어에서는 인원 기반의 정책 관리를 도입했습니다. 각 API 경로에 대해 패스, 메소드, 그리고 허용 역할 등을 인원으로 정리하고 이를 시큐리티 컨피그에 일괄 적용합니다. 보안 정책을 일관적으로 꼭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었던 기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UI 라우팅 차단에 대해서는 프론트엔드에서는 메타.롤을 기반으로 뷰 라우터의 비폴 이시 가드로 진입 자체를 차단하며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메뉴가 렌더링 되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다음으로는 쿼리 DSL 도입입니다. SCM 시스템은 다양한 조건 검색이나 다중 조이 그리고 커스텀 DTO 응답들이 많습니다. 이를 단순 SQL이나 JPA로 관리하기에는 유지보수성과 타임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쿼리 DSL을 적극 도입하였습니다. 쿼리 DSL의 이점으로는 불리는 익스프레션을 통해 조건 분기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고 조인이나 패치, 외열 등의 메서드를 조합해 직관적이고 읽기 쉬운 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메인 클래스의 기반으로 자동 완성 및 리프토링이 쉬워 ID 지원, 리프토링의 편의성, 타입 안정성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 시스템은 CQRS 패턴과 DD 설계를 적용하고 있어서 쿼리 DSL은 이러한 구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기술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 예측을 위해 사용한 XG 부스트 적용입니다. 저희의 예측 기능은 단순 선형 회귀가 아닌 외부 요인과 과거 데이터를 모두 반영하는 복합 예측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XG 부스트를 선택한 이유는 XG 부스트는 결정 트리를 반복 보완하며 학습하는 모델로 복합 변수 상황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특히나 공휴일이나 날씨, 소비자 심리 지수 등 외부 지표를 잘 반영할 수 있으며 결집합 처리나 이상치 대응도 강합니다. 패스트 API와도 잘 연동되어 파이썬 기반 API 구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측 프로세스로는 예측 대상한 주문 발주 매출을 기반으로 하며 프레딕트 오더 퀀티티로 예측 종류를 지정하고 프리페어 트레이닝 데이터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한 후 트레인 앤드 프레딕트로 예측 실행 후 DB에 저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 협업 방식 및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시작하기에 앞서 WBS를 작성함으로써 조금 더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흐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고 역할 형상화를 할 때에는 깃을 활용하였지만 브랜치는 단순 기능 구현 단위가 아닌 피처 인벤토리나 핫픽스 오더 등 도메인 기반 브랜치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코드는 2인 이상의 코드 리뷰 후 PR을 받아야지만 메인으로 경합되는 정책을 도입하였고 GitHub에서는
스트링과 뷰 그리고 패스 API를 서브 모듈로 구성해 역할별 레포지토리 분리를 실현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CI/CD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여 백엔드는 도커 이미지 빌드 후 ECR에 푸시, 프론트는 S3에 업로드되도록 GitHub 액션스 기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고 PR 병합 시 자동 빌드 및 배포가 되고 PR 생성 병합 시의 점에는 디스코드 웹톡을 통해 실시간 알림을 받아 팀원 전체가 동기화된 상태로 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소통 툴로는 카카오톡과 디스코드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나 노션, 깃, 피그마 등을 활용하였고 실무 기반의 테스트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인증 기능은 커스텀 유저 디테일스를 테스트 환경에서도 직접 구현하여 실제 운영 흐름에 가까운 인증 흐름 테스트가 가능하게 진행하였고 서비스 단위에서는 목이나 인젝트 목, 웹, MVC 테스트 등을 활용하여 보안 흐름과 권한 분기, 예외 처리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테스트 설계를 구현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도구 중심의 협업이 아닌 프로세스 중심의 실전 협업 구조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팀 회고입니다. 저희 팀 회고로서는 전체적으로 초기 설계가 미흡해서 지속적인 구조 수정과 그로 인해 예기치 못한 인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더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라마 AI를 통해서 예측값을 AI 분석으로 제공하는 기능이나 카프카와 SS를 이용한 실시간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팀원들의 해고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팀 하루살이 팀 내용 프로젝트 발표 마치겠습니다.